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자, 오늘도 상권 설명을 해드려 놨는데요. 자, 첫 번째 구역, 연남동 미롯길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연남동 미롯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연남동 미롯길이 총 들어가는 길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강 세어보니까 16개 정도 길이 나옵니다. 연희동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이렇게 홍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이 길은 늘 다녀도 저도 가끔씩 올 때마다 좀 헷갈려요. 이렇게 돌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본 건물도 여기 있는 지금 미롯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건물 자체도 이번에 이제 매매가가 나왔어요. 이 동네 매매가는 보통 신축 같은 기준은 약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빨간 벽돌 같은 경우는 8천에서 9천 초반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피디님,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이 미롯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가 쪽에 왔는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서 임대가 들어갔고요. 아직 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 앞에도 신축을 하고 있고요. 이 동네 임대 시세가 궁금하실 텐데, 신축의 경우는 보통 25에서 30 정도가 나오고요.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갔으면 좀 임대료가 좀 적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지역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만약에 루프탑이라고 할 적에도 평당 2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남동 미롯길인데, 아직까지 뒤에 보시면 빨간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 건물들은 아직까지 이제 매매가 아직 되지 않은 건물들인데, 이런 건물들이 이제 매매로 나오게 되면 8천 후반 정도, 9천 초반 정도로 이제 매매가가 나오고요. 이 지역이 개발 안 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이 미롯길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미롯길도 개발할 곳이 좀 있습니다. 미롯길 메인 길 중에 가지길도 왔는데, 아직까지 보면 이제 빨간 벽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개발이 덜 된 지역인데요, 어떤 상권이든 보면 메인 길이 맨 처음 개발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지길로 상권이 확장되는데, 미롯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길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된 곳도 있습니다. 이 길이 연희동 쪽에서 오는 메인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 오후인데 좀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가고 유동인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롯길 메인 길을 와 있는데요, 유일하게 제 뒤에 빨간 벽돌, 아직 개발 안 된 건물이 남아 있네요. 이 건물 좋네요. 자, 이 길이 또 미롯길 메인 라인 중에 또 하나의 길인데요, 미롯길 같은 경우는 보통 메인 길이 도로가 이제 8m 정도가 메인 길이라고 하고, 이제 이면에 있는 길들은 다 4m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길은 3m도 나오고요. 한 3달 전쯤에 이 길을 지나갔었는데, 이 건물이 신축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임대가 이미 다 나가 있네요. 이 신축 같은 임대료 시세 같은 경우는 층당 1층 기준이 30만원, 35만원, 신축 기준은, 그리고 지하도 마찬가지로 지하가 아닌 반지하 정도면 30만원 정도 임대료 시세가 나오고요. 그 위층은 25만원, 20만원. 이 동네의 이제 신축의 특징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옥탑일수록 루프탑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임대료 시세가 한 20에서 2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롯길을 지금 돌아봤는데요, 공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바로 신축을 졌던 건물들만 이제 임대 문의라고 붙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 건물이든 신축 건물이든 거의 임대는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때도 유일하게 기존 건물들 중에서 임대가 나가지 않았던 그 유일한 홍대 상권 중에 상권이 미롯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미롯길은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웨이팅이 됐어요. 역시 돈 되는 상권,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그 MZ세대들이 되게 많죠. 거의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뭐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고요.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와줘야 상권이 이렇게 좀 커지고 확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막 계속 그 공사 소리가 들리죠? 아직까지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구역을 지금 다 돈 것 같아요. 미로길 저렇게 돌다 보니까 같은 길을 지금 2번 정도 돌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공실이 없고 바로 신축된 것들만 이제 임대 문의가 나와 있고요.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MZ들이 좋아하는 이 미로길, 그리고 연남동의 대표적인 상권이 됐죠. 이것으로 1구역의 탐방은 마치고 2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구역 같은 경우는 미로길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그 오른쪽, 그러니까 동북 방향으로 있는 상권이에요. 미로길이 상권이 확장되고 나서 그 상권은 항상 옆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미로길이 점점점 발전되고 그 옆으로 이제 상권이 가는데, 이 지역도 예전에 이제 사무실하고 뭐 주택가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직까지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구역에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뭐 중간에 다가구들도 있고 단독주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뭐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카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완전한 미러길처럼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쪽 상권이 형성되면 1층 정도나 뭐 음식점이나 카페가 들어오고, 위층에는 다 사무실이 들어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남동 상권 중에 그 오피스 상권이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리모델링해서 이제 사무실처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미러길 상권 바로 옆에는 약간 이렇게 조용해요. 연남동 상권 중에 2구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본 결과 지금 이 지역은 뭐 완전히 상권화가 됐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신축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신축이 되더라도 위에는 오피스가 들어올 것 같고, 밑에는 뭐 카페나 음식점 정도 들어올 위치라고 파악이 됩니다. 공실 같은 거는 없었어요. 이미 지금 신축을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신축이 된 후에 어떻게 임대가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2구역이 지금 끝났고요. 보이시는 이쪽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연남동 상권 중에 3구역으로 지정했던 동네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길은 그 연희동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 연희동 사러가 쇼핑몰이 나오고요. 연희동에 뭐 요즘 한창 떴다고 했는데 그 상권이 좀 나오는 길이에요. 저희는 연남동 상권 중에 3구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3구역 쪽으로 왔는데요. 이 보이시는 이쪽이 경의선 지하철이 지나가는 철도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이제 저희가 3구역으로 가는 길이 세목길이라는 길을 갈 건데,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철길도 보이고요. 여기는 좀 한적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상권을 좀 등지고 와서 그 이면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 상권이 발전된 지역 그 옆 동네를 가보면 이렇게 뭐 아직까지 뜨진 않지만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셔서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건물이나 뭐 저 뒤쪽에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쪽은 1층 정도만 이제 카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층은 다 뭐 사무실로 임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권도 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한 건 세목길 가기 전에 라인이거든요. 저 연남동 상권 중에 3구역인 세목길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이쪽 길은 뭐 유명한 뭐 툭툭 음식점도 있고요. 이쪽 라인으로 가다 보면 연예인들이 건물을 많이 샀어요. 연예인들이 샀던 건물들도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또 3구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도 이제 주말만 되면 빵집이 가득한데, 이게 또 이제 콩카페라고 하고요. 태국과 베트남이 같이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라인 쪽에 이 근방에 연예인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제 방송에서도 예전에 나갔어요. 손현재 씨가 예전에 샀던 건물인데 한번 보실게요. 보시는 이 건물이 이제 손현재 씨 건물이에요. 네, 여기 건물이에요. 이게 대지가 한 그때 당시에 27평인가 8평인가 그랬는데, 이거를 평당 2,500인가 아마 샀을 거예요. 27평이었고, 근데 이 사자마자 6억 7천에 건물을 매입해서 바로 지셨어요. 이제 4층으로 졌고,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골목이. 근데 이제 손현재 씨가 사고, 그 옆에도 뭐 또 건물 사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아예 골목 쪽도 이렇게 좀 상권화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구역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철에서 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김미경 씨가 두 번째로 산 건물이었어요. 유튜브 100만 구독자가 넘었고, 그 다음에 스타 강사로 알려졌고, 또 지금은 뭐 유튜브 대학교를 운영하시는 열정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두 번째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이거를 작년에 매도를 했어요. 이제 김미경 씨에 대한 건물 얘기는 좀 해드릴 게 많아서, 또 김미경 씨 건물이 이 근처에 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김미경 씨가 이제 코너 건물을 샀어요. 이렇게 코너 건물을 샀고, 예전에 여기다가 이제 1층에 카페를 운영하셨고 2층에 이제 사무실을 썼는데, 지금은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하고 그 매도자가 신축을 지을 예정이고요. 자, 이 길이 어떻게 보면 3구역에서 이제 세목길 중에서 메인이 될 거예요. 메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가 이제 8m고, 김미경 씨가 건물을 사고 카페가 들어오고, 그 옆에도 이렇게 카페가 하나하나씩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 양쪽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이 지역에 제가 이제 15년, 14년쯤에 건물 작업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동네 평당가가 2,500, 2,200, 2,300이었어요. 지금은 이 라인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가격들이 8천, 9천, 1억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골목도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지역의 이제 임대료 시세는 1층 기준으로 해서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이고, 이 지역에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루프탑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루프탑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임대료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 지역 라인 자체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계시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